겨울왕국 2 보셨어요? 디즈니가의 상속자인 손녀딸이 지금 CEO를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컴펜세이션이 1424배 높다. 뭐보다? 미디언 디즈니 인플로이. 미국이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줄인데요. 80년부터 불평등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80년에 뭐가 있었죠? 최상위 0.1%가 갖고 있는 자산이 하위 90%가 갖고 있는 자산의 비중하고 거의 비슷해집니다. 리처드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소득 불평등이라는 게 사실은 경제 전체에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활력을 어떻게 저해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 네, 안녕하세요. 겨울왕국 2 보셨어요? 애니메이션 디즈니에서 만든 거죠. 저 주말에 애들하고 같이 보러 갔다 왔는데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가실 때 주의하세요. 예매 꼭 하시고. 근데 나흘 동안에 무슨 400만 명이 봤다는 등 그런 얘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영화 값을 내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이 돈 어디로 가는 거지? 하고 생각하다가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디즈니가의 상속자인 손녀딸이 지금 CEO를 엄청 비난했다. 이런 기사 본 기억이 제가 나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려고요. 애비게일 디즈니거든요. 이 디즈니 이 손녀딸이. 애비게일이 그 랍 디즈니의 손녀예요. 랍 디즈니가 월트 디즈니하고 같이 옛날에 디즈니 같이 창업한 거예요. 현재 CEO 이름이 밥 아이거고요. 제가 인세인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 CEO인 밥 아이건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죠. 영어로 검색합니다. 당연히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다 씁니다. 여기 있네. 베니티 페어에 나왔어요. 베니티 페어 굉장히 유명한 잡지죠.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접속이 잘 안 돼. 이 접속 느리니까 패스트 컴퍼니로 갈게요. 확실히 패스트 컴퍼니가 패스트하네. 패스트 컴퍼니도 아시죠? 그 잡지예요. 이게 주로 하이테크 쪽에 다루는 잡지고 여기 보시면 나왔네요. 디즈니 CEO 밥 아이거's compensation is insane. 애비게일 디즈니가 말했다는 거잖아요. 대단해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 손녀딸 이런 사람인데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뭐가 인세인했다는 거냐? 사람이 미쳤다는 거냐? 아니죠. 컴펜세이션. 연봉 너무 높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이런 생각 들죠. 상속자니까 주식을 많이 갖고 있을 텐데 돈이 아까워서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보세요. 밥 아이거 CEO의 이 컴펜세이션이 65.6밀리언. 이거 얼마야? 6,560만 달러잖아요. 760억 원 정도 되네요. 좀 많긴 많네. 여러분 연봉 얼마 되세요? 근데 이게 너무 높다는 건데요. 이게 그냥 근거 없이 높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컴펜세이션이 1424배 높다. 뭐보다? 미디언 디즈니 인플로이. 미디언이면 중위잖아요. 디즈니의 인플로이 직원들 중에서 제일 월급 낮은 사람부터 제일 많은 사람까지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연봉이 밥 아이거 연봉의 1400분의 1이란 얘기예요. 이건 너무 차이가 난다. 너무 차이가 나기는 하네요. 그러면서 애비게일 뭐라고 그랬냐면 이 표현이 인상적이라서 제가 여기 좀 적어놨어요. 밥은, 이 CEO는 그 사람 자신도 직원의 한 명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 그러니까 바닥에서 껌 떼는 직원들, 디즈니가 그 애니메이션만 만드는 게 아니고 디즈니 월드라는 테마파크도 있고 방송사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이런 굉장히 큰 거대 기업이죠. 그러니까 디즈니 월드의 테마파크에서 바닥에서 껌 떼는 사람이나 자기나 똑같은 한 명의 직원이다. 밥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 건 알겠다. 그렇지만 1400배 일을 더 잘하고 그만큼 더 기여하는 거냐. 사람의 가치는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연봉 많이 가져가지 말고 주주인 나한테 돈 남겨줘 이 얘기가 아니고 직원들한테 더 나눠줘라. 난 이렇게까지 안 나누는 건 미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얘기가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애너하임에 캘리포니아 LA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 디즈니 월드가 있어요. 디즈니 월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노조에서 어떤 직원 한 명이 이 애비게일한테 SNS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한번 만나달라. 그래서 애비게일이 애너하임으로 갑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다 최저임금 받고 있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사람도 많은데 부양을 못 해가지고 당장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먹을 걸 찾아야 하는 형편이다. 이런 얘기를 잔뜩 듣고 온 거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부터 큰 상처를 입어서 내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애비게일 디즈니는 사회운동가로도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영화도 만들고 사회적 발언을 많이 합니다. 불평등 비판도 많이 하고 환경보호도 주장을 하고요. 그렇게 활동 많이 해왔는데 정작 내가 물려받은 회사인 디즈니라는 회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랐다 하면서 숫자를 좀 살펴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경영자들이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연봉을 가져가고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 작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주주의 주가를 보양해 주려고 굉장히 많은 자사주 매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제가 소득의 미래라는 책에 많이 쓰기도 했는데요. 거기 3장에 주로 이 얘기를 썼습니다. 소득 불평등이라는 게 미국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좀 살펴봤어요. 이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요. 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10%면 고소득자죠. 그 집단이 전체 소득 안에서 얼마나 가져오냐. 고소득자니까 10%보다는 당연히 더 많이 가져오겠죠.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계속 변합니다. 미국이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줄인데요. 1917년부터 한 100년 동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요 2차 세계대전 직전인 1940년 정도까지는 비슷하게 되게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한 40에서 45%를 가져와요. 절반 가까이 상위 10%가 가져오니까 꽤 불평등도가 높은 거죠. 근데 여기서 확 떨어집니다. 평등해진 거예요. 이때가 언제죠? 대공황이 지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집권에서 뉴딜 정책을 펴던 때입니다. 뉴딜 정책에서 정부가 공공지출 많이 늘려서 일자리 만들고 그리고 이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서 사회보장제도 기틀을 잡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상당히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요. 주로 중하위 계층 임금이 오르면서 평등한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은 계속 이대로 갑니다.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 지나면서도 70년대까지도 이렇게 계속 가다가 80년부터 비로소 다시 불평등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80년에 뭐가 있었죠?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었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공부문 민영화하죠. 비영리 부문에 가던 지원금 싹 없애죠. 그리고 복지 다 줄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제압하고 탄압하고 노동운동 못하게 하고 이렇게 변하죠. 그러면서 소득 불평등도가 40년에 걸쳐서 쭉 올라갑니다. 에비게일은 요 중간에 있는 거죠. 요 중간에서 벌어진 이 일들을 보면서 뭔가 굉장히 잘못됐는데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소득 불평등 이거 시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사실은 미국에서는 지금 상위 10%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많이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더 점점 부자들이 점점 좁아집니다. 지금 상위 주로 0.1%를 얘기하는데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번엔 소득이 아니고 자산입니다. 최상위 0.1%가 갖고 있는 자산이 비중이 이렇게 높아져서요. 대부분의 나머지 하위 90%가 갖고 있는 자산의 비중하고 거의 비슷해집니다. 0.1%가 갖고 있는 거나 90%가 갖고 있는 거나 자산이 거의 비슷해질 정도가 되니까 0.1%에 속한 이 사람, 최상위 부자는 이제 정치고 경제고 뭐고 간에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법도, 세제도, 그리고 이 기업의 의사결정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점점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에비게일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미국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이 지금 미국을 따라잡았습니다. 보세요. 여기 한국 그래프 다시 돌아와서 보여드릴게요. 이 하얀 선이 한국이거든요. 50년대, 60년대는 뭐 경제 성장기고 이때는 소득이 조금만 생겨도 고소득자 되니까 그렇다 칩시다. 80년대 이후에 한국은 상당한 기간 동안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지지 않았어요. 상위 10%가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3분의 1 정도 가져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때 1987년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한 10년 동안은 상위 10%의 몫이 줄어듭니다. 미국에서 루즈벨트가 뉴딜 했던 것처럼 그때 같은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1997년 IMF 구제금융 오고 나서 쫙 오르기 시작하죠. 이 레이건이 미국에서 보인 효과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시장화, 자유화, 공공부문 민영화 이런 거 다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걸 위대하다고 해야 되나? 미국에서 40년 동안 이룬 업적, 불평등 업적을 20년 만에 달성을 하고 맙니다. 지금 여기에 있어요. 한국이 미국보다, 일본보다, 스웨덴보다, 프랑스보다 어느 OECD 국가보다도 소득 상위 10%가 차지하는 몫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불평등 높아지면은 가난한 사람들 문제잖아요. 근데 왜 에비게일이 나서서 얘기를 해요? 에비게일뿐만 아니죠.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빈곤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돈, 전 재산 기부해서 재단 만들고 이런 일들 하잖아요. 게이츠는 게이츠 파운데이션 만들어서 빈곤층 아동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또 아프리카의 질병을 없애는데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왜 부자들의 문제가 아닌데 왜 그러냐. 사실은 부자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리처드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요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불평등 트라우마라는 이 책을 최근에 내기도 했는데 거기 나온 얘기입니다. 소득 불평등이 높은 나라가 이 파란 선이에요. 불평등이 높은 나라에서는 소득 최하위 계층이나 소득 최상위 계층이나 다 불안감이 큽니다. 지위 불안. 내가 갖고 있는 거 뺏길지도 몰라. 밥그릇 지켜야 돼요.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커요. 평등한 국가에서는 이 노란 선인데요.
이게 다 낮아요, 불안감이. 그러니까 평등한 국가에서는 밥그릇 지키려고 막 피 튀기고 싸우지 않고 갈등도 좀 덜하고 부자들 덜 미워하고요.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좀 마음 놓고 혁신하고 실험을 합니다. 그러다 실패하면 또 다시 이 바닥이 평등하니까 바닥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은 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불평등이란 문제는, 특히 소득 불평등은 제가 이제 제 소득의 미래 책에 3장하고 뭐 1장 이렇게 많이 쓰기도 했는데 부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이게 겨울왕국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가 좀 번졌는데요. 에비게일 얘기를 좀 돌아가 볼게요. 에비게일이 그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에 되게 자세하게 썼어요. 다시 워싱턴 포스트를, 에비게일 디즈니 워싱턴 포스트 구글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벌가 소녀딸인데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유수의 신문 아닙니까? 여기에 칼럼을 기고를 했는데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 재벌가 여러분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수치를 들어서 미국의 소득 불평등의 문제와 경영의 문제를 여러 가지 지적한 다음에 여기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결론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디즈니에 20만 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하위, 바닥에서 껌대고 있는 이 직원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고 싶다면 최하위 10% 직원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경영진이 보너스 포기하면 됩니다. 연봉 원래 높잖아요. 보너스 좀 포기하고 그거 다 모아서 디즈니 20만 명 중에 2만 명한테 쫙 나눠주면 한 사람 앞에 2,000불씩 보너스 줄 수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그게 큰 돈이고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도 절반이 남아요, 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같이 일해서 많이 벌었는데 그것은 좀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에도 나누자, 이런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창업가의 소녀딸인데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월트 디즈니의 이 리더십에 대해서 내가 제안할 게 있는데 만약에 도덕심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든 워커, 직원들에게 fairly, 공정하게 처우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에비게일이 디즈니에 대해서 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미국 사회에서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앞선 지식인들이 미국 사회 전체에 하고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미국 대선 예비 후보 중에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든지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들은 부유세를 도입하자고 하고, 이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영리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해관계자 경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주주만 생각해서 이익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니까 굉장히 급진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앤드류 양 같은 사람은 아시아계 후보로 돌풍 일으킨 사람이죠. 전 국민에게 1인당 $1,000씩 나눠주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아마존 이런 데 세금 한 푼도 안 낸다, 그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오늘 에비게일이 디즈니 얘기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소득 불평등이라는 게 사실은 경제 전체에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활력을 어떻게 저해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 겨울왕국2를 보면서 돈을 내는데 그 돈이 디즈니의 CEO 760억 연봉 받는 이런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껌대고 있는 어려운 미국 디즈니월드의 직원들한테도 가야 된다, 이런 에비게일 얘기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도 너무 빨리 미국을 따라잡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